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의 끝이 언제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봄철 이동량까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발표된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16명 발생했습니다. 이 계속 400명대에서 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3차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들을 보시면 선행 접촉자 감염이 30%가 넘고요.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고,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거는 누군가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계속 감염이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가 저는 완만하게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완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더 확산세가 증가될 수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큰 걱정은 없지만 반드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지금 국내에서 400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오늘은 휴일인데 불구하고 4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 우려가 되는 게 이 날이 풀리면서 외출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확실히 이 거리를 나가보면 체감이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이동량이 많아지면 확진자 수가 더 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뭐 백화점이라든지 야외를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네. 좀 다행스러운 것은 마스크 착용을 대부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보면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되지 마스크를 썼다는 것에 이렇게 만족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 말할 때 비말이나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코에 밀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스크를 여러 개 겹쳐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좋은 마스크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동두천 지역 외국인 확진자도 이 150명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검사도 백신 접종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일하시는 해외 불법 체류자분이 30만 명이 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양지로 나오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많고 해서 네. 검사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 일부분 완화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자발적 검사를 하지 않고 역학조사 추적에서 만일에 확진이 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할 거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시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확진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저께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 보면 이 크게 개인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다중 이용시설 방역 관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초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년간 이상 지속이 되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합 금지는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다중 이용 시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면입니다. 자율과 책임은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 또 사실 개인이 지키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다중 이용 시설이 완화가 되면서 많은 곳에서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적절하게 마스크 착용을 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많은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을 한다든지 식당에 가셔서도 식사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하지 마시고 또 포장 식사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이런 조금 더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예. 사업주들께서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겠지만 만일에 이번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많은 방역 수칙에 대한 그런 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권고안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이제 오늘로 이제 열흘째가 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자가 30만 명을 또 넘어섰는데요. 최근 해외 각국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허용하는 이런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초기에 영구 임상 수가 작아서 예. 일부 국가에서 65세 제한이 됐고 국내도 아마 그 제한을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대규모 자료가 나오면서 특히 고령층,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한 번 접종만으로도 70% 이상의 예방률이 있고 특히 80세 이상에는 80% 입원율 감소가 있다는 보고가 이후로 백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서 이제 사용하게 완화를 했습니다. 국내도 아마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달 말 정도에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미국에서는 임상 3상 결과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아마 제출이 돼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FDA 승인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국내에서는 국내 자체에서 식약처에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 들고 지금 우리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는 입소자가 65세 미만이고요. 종사자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기저질환 합병증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 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접종을 많이 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다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를 접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화이자 백신이 좀 더 빨리 들어온다면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연령대가 좀 낮습니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접종 여부도 당국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 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이자 백신은 연구 단계부터 16세 이상에서 접종이 된 연구고요. 예.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이게 98% 정도 예방률이 나올 정도로 면역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식적으로 검토 후에 16세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수능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고2, 3에서는 이 수능 대비 때문에라도 부모님들이 아마 접종을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검토가 되고 화이자 백신이 수급이 된다면 수능 시험 전에라도 고3에 한해서만은 접종을 좀 권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백신의 안전성 여부일 것 같습니다. 연관성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접종 이후에 이 사망자 8명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 38.5도의 열 이하일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신 접종 전에 예방 목적으로 해열제를 드시게 되면 효과도 증명이 안 돼 있고 우리가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전고 단계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예. 그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게 콕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드시는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라든지 관절염에 드시는 두통 때 드시는 그런 진통제거든요. 그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전고 단계 염증 물질인 콕스가 억제가 되면서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되고 항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 전에는 복용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고요. 접종 후에 발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을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진통제는 이 염증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인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후에 근육통이나 발열이 생긴다면은 38도 5분을 지킬 필요는 없고요. 네. 본인이 불편하실 때마다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전에 꼭 먹지 않아야 되냐 권고사항입니다. 가능하면은 접종 후에 뭐 증상이 없다면 안 드셔도 되겠지만 심한 근육통이나 발열 때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접종 이후에 너무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좀 이상 반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타이레놀 정도는 네네. 괜찮다는 온도도 말씀이시죠? 38도 5분을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예. 38도 미만이라도 힘드시면 특히 성인은 38도가 넘게 되면 일상생활을 잘 못합니다. 아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거는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 트래블 버블이란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역 우수국 간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허용한다는 건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좀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제 접종이 좀 많이 된 나라에서는 지금 그걸 고려하고 있고 뉴질랜드라든지 이렇게 방역이 잘 돼서 확진자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아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도 백신 접종이 연말까지 순조롭게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아마 다른 나라와 같이 트래블 버블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 여부는 우리나라가 백신이 얼마나 접종이 순조롭게 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날이 뭐 좋아지고 있고 한 2, 3주 뒤면 또 벚꽃도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축제들은 많이 좀 간소화되거나 취소가 되긴 하는데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철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봄이 되면 이게 환절기예요. 예. 그래서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은 춥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체가 적응을 못해서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죠. 네. 그러면 코로나19에도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 유지나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시게 되면 예. 이게 감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전 국민이 이번 환절기 겨울하고 가을에는 감기가 거의 안 드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독감 환자는 한 명도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의 우리가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봄에 야외를 가시거나 특히 실내에서는 저는 꼭 KF 마스크를 쓰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일회용 마스크로는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착용을 안 하게 되면 30% 정도밖에 예방률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 마스크를 코를 잘 밀착을 하면 거의 80%, 90% 가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가 실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야외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본인 차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차 안에서도 해주셔야 되고 야외에서 모임 후에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면 예. 항상 식사 때는 그때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실 때 마스크 착용, 네,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날이 따뜻해져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를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